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물시장의 정서적 안정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교재는 차트형 2편 128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선물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선물시장과 주식시장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유 기간이 길죠. 그런데 이제 선물시장은 그날 특히 트레이딩은요, 하루에도 진폭이 상당히 진폭이 좋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이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리고자 선물시장으로 오죠. 그런데 그 진폭을 견디지를 못해. 결과적으로 파동이 빠르죠. 그러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선물시장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즉 시장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안정적이며 평안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할 때는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마음의 고요함 속에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어디가 시장의 맥점인지 분명히 보일 때가 있는데, 딴 생각을 한다든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생각들이 혼란해져 뻔히 맥점을 보고 있는데도 보이질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면요, 우리가 저는 저희 와이프를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충돌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또 신앙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왜? 각자 개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의 오래 살다 보면 또 서로 간에 허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감싸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럼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상해. 그럴 때 제가 트레이딩을 옛날엔 했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요. 노력하려고 그래. 왜? 우선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꾸는 게 더 빠르거든. 상대는 바꾸려면 설득해야지,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우선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 나는 트레이더로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곧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수익을 올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고 사람이 변했대. 옛날은 성질 낼 때 좀 급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실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런 문제는 제가 판단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되게 한 것은 저는 참지를 못해요. 옳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옳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서 굳은 믿음으로는 갖고 있지만 별로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을 안정적으로 트레이더로서 안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을 잘 안 내요. 성질 내면 꼭 피해보더라고. 트레이딩 할 때요, 꼭 피해가 와요. 내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생각들이 혼란해져. 뻔히 맥점을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성급한 진입을 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수익이 났더라도 손실이 감소하는 관계를 갖고 오고, 어떨 때는 또 불타기 하는 경우도 있고. 불타기 하는 경우는요, 정확한 불타기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상승이다. 상승 과정에서 한계약 들어가서 하락 조정받고,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럴 때 따다닥 때려주는 것은 불타기예요. 근데 내가 진입한 매수 시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한계약 더 때려서 올려치는, 이건 불타기. 이것도 불타기인데 요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잖아요. 내가 묘사한 지점보다 더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지받을 때 아래에서 계약서를 이어서 올라가면 내려만큼 더 손해잖아요. 손실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락으로 가버렸다 하면은 물타기야 되면서 큰 피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계속 손실만 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짜증나지요. 왜냐면은 돈이 필요한데 자꾸 손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트레이더가 상당히 그 흥분된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땐 매매 안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불편이 있을 때는 먼저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요, 선물시장은 차트 공부는 기본이고 매매 전에, 트레이딩 전에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생각이 복잡할 때는 맥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매매 도중에 탐욕이나 희망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초보자일 때는 가장 많았지만 경험이 있는 현재도 가끔 그런 경우에서 매매에 임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상기하고 조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잔잔한 내 이 고요한 이 내 마음의 그 어떠한 잔잔한 바다를 평온하게 유지하려지 파도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족 위에는 또 가족과 어떤 불안이 있었을 때 그때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만들지를 않아요. 남은 더 하겠죠. 남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적은 가까이 있다 하죠. 가족이 적이야. 따지고 보면 가족이 적.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초기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자, 누가 저에게 선물시장에 성공하려면 수도승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요, 제 2살 아래인 여동생이 했던 이야기예요. 여동생이. 오빠가 이걸 하게 되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여동생이 상당히 좀 똑똑합니다. 미대 출신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남편이 서울대 출신으로 카이스트에 있다가 삼성전자 영국 지사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젊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에서 디자인 대학원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했던 동생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일산에 사는데 한번 갔거든요. 가서 만났더니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애는 이러니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오빠가 한다니까 이걸 좀 알아보고 나서 어이 오빠 저기 해외 선물은 수도승의 삶을 살아야 된다네. 오빠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내 보기에는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동생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재질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혼자 그 수도승 사는 이런 삶 이런 것을 좀 동경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 자신의 성찰을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저에 대한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하네요. 예.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제약을 받죠. 주위 환경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주위 환경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선물시장에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극복해야 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배를 하느니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정서적 안정이라는 거죠. 평온이라는 거죠. 자, 선물시장은 매매자의 선택에 의해 매매 결과가 결정되어집니다. 결정.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매매 시 손실의 경우 손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헛된 탐욕과 헛된 희망을 버리고 오직 차트의 흐름을 집중 몰두하면서 냉정한 이성으로 바라보는 눈은 기술적 분석 바탕 위에 심리적 훈련을 거듭한다면 머지않아 밝은 희망이 올 것이다.
제가 처음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에 상당히 집중을 했죠. 근데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심리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늘 요 강의 끝나고 나면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 미국의 정신과 의학 박사죠. 그분이 세계적인 해선, 주식과 해선 시장의 탑 트레이더죠. 이분이 쓴 책이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대목만 골라가지고 지금 오늘 이 강의 끝나면 시작할 예정이에요. 총 14강인데요. 그거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은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조절의 중요성, 이것도 전번 강의에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과 아울러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실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